고소고소 북토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예. 동화 작가였는데 이제 에세이도 쓰게 된 박채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썼을까? 이 책을 왜 썼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린이와 요리 그리고 기쁨 그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제 밤까지도 고민했는데 쿠키 굽기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것은 2020년, 2019년, 20년 그 무렵에 이렇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막 일산에 뭐 동선이 어떻고 막 누가 마스크를 벗었고 막 그렇게 한창 그런 그 무렵에 와 이제 우린 어쩌나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12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막 그럴 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요 추러스 만들기 이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책에도 썼는데 그때 제가 막 일하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 때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나 이제 들어가 쉬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애한테 우리 추러스 만들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사람한테 휴식보다도 기쁨이 더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이거든요. 그래서 1, 2월 그때를 지나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저희도 맨날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뭘 봤냐면은 그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사재기 한다고 그래서 막 쿠팡에서 라면을 사야 되나 막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뭘 샀냐면 붕어빵 틀을 샀어요. 붕어빵 틀하고 뭐 머랭 만드는 도구 이런 거를 조금 사면서 이때가 이제 2월 7일인데 이게 태어나 처음으로 저희가 머랭 쿠키를 만들어 본 그런 상황이에요. 머랭은 계란 흰자로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한 10개의 계란 노른자가 쌓여 있어요. 12개의 쌓여있는 제가 6판 구웠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흰자를 다 썼으니까 노른자만 남으면 그때 계란 과자를 굽는 거죠. 노른자로 계란 과자를 구워서 이거 보시면 이거를 과자라고 할 수 있나요?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도 저도 처음 한 거라 이렇게 이제 계란 과자를 그때가 2월 9일이네요. 그러니까 7일날 머랭 만들고 9일날 계란 과자 만든 거죠. 그리고 이날이 되게 분기점이 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랑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막 라면을 사야 되나 참치를 사야 되나 보다가 이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이거를 막 파는 걸 보고 저희 딸아이가 우리 이거 만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었는데 요거를 딱 하고 나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보기에는 저는 이거 처음에 샀을 때 초콜릿 샀을 때 한 4시간 뭐 2-3시간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거의 6시간 꼬박 서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만드는 동안만큼은 코로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어떤 거에 집중할 때만이 고통을 잊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몇 개 하다 보니까 내일은 뭐 만들 거야? 내일은 뭐 만들 거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도전 의식이 생기면서 번번이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 무렵에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빵을 굽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책에는 크게 3파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이제 쿠키 굽고 머랭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케이크 같은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그런 걸 이제 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애들 먹는 거 말고 나 먹는 거 먹고 싶어 해서 이제 치아바타, 뭐 모닝빵, 식빵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해보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어느 레시피북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떡이었어요. 그게 이게 단호박 설기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쌀떡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그 케이크, 쌀 케이크 그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막 이것저것 만들었잖아요. 그럼 또 못한다고 해야 되잖아. 엄마가 떡은 취급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떡을 해서 뭐 설기랑 절편이랑 뭐 이런 것들 단팥 찹쌀떡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까지 해서 크게 3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좀 즐겨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요리가 뭐가 그렇게 아이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먹는다는 게 세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세계하고 나를 연결해 줄 만한 고리가 되게 없는데 먹는 건 되게 확실하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고리라서 요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요리 관한 책은 되게 많아요. 음식 관련된 책은 되게 많아서 그런 책들을 이제 우리 오신 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책이 요리책이세요. 요리책을 너무너무 다들 그리고 그런 말이 있대요. 출판계에서 어린이 요리책은 안 팔린다. 엄마가 안 사기 때문에. 예, 안 살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는 이런 요리책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뭐 빵책, 뭐 밥에 관한 책, 뭐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그럼 도서관에서 미리 그거를 다 빼놓으세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시면 대출을 해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책 중에 딱 그것만 대출 안 되고 다 대출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고사리손 요리책만 대출을 안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사는 것도 싫지만 빌리는 것도 싫구나. 정말 싫으시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았는데,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책이 요 김철수 빵이라고, 요 책은 빵 만드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엄마는 만들면 만들수록 지쳐가, 아이는 만들면 만들수록 기뻐해. 이런 과정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놓은 책이라 정말 고사리손 요리책 같은 책이 너무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철수 빵 같은 책이 있어서 또 좀 위로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는 여기에, 저는 고사리손 요리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고사리손 요리책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할 만하면서도 맛있어 할 만한 요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단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었어요. 요거는 제가 한창 빵이랑 떡 만들기 전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왜냐면 애들이 슬라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반죽을 그냥 찹쌀가루를 익반죽하는 거 반죽해가지고 한번 삶아서 그냥 요 카스테라는 뭐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카스테라 그냥 강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먹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쓰기를 하고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글쓰기나 책 읽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요리 스튜디오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감각을 경험할 기회가 너무 없는데, 요리는 진짜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쩌면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요리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작년이에요. 여름방학에 뭐 하고 싶니? 이제 저희는 방학 때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걸 이제 할 수 있으면 한 가지씩 해요. 근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요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어떤 품목을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니까 오므라이스, 오뎅탕, 그리고 떡볶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요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활동이더라고요. 예, 우선 메뉴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체계적인 활동 우리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메뉴를 정해야 되고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아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되고 조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같이 먹는 단계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요 품목을 정하고 스스로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아보고 이제 이 과정을 다 하고, 저희가 요거 방학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 요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아이들이 한 거가 이렇게 햄 썰고, 예, 당근 썰어서 이제 볶는 거 이제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계란 얹어서, 저거는 약병 있잖아요. 약병에다 케찹을 넣어줬어요. 그럼 저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호 방학은 저희 딸이 쓴 거고, 누나, 아빠, 엄마, 여기 저거 저렇게 보이지만 하트입니다. 예, 하트 해가지고 그래서 저 날의 그 식탁의 기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사실 아이들은 먹는 거가, 사실 우리가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먹는 걸 다 부모한테 의존해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하고 또 가족한테 기여하고 그리고 같이 나눈다는 그 기쁨이 되게 크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요리가 되게 중요한 활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오감을 다 쓰는 거죠. 우리가 다른 감각을 다 써도 사실은 먹는 요 미각은 잘 안 쓰게 되는데, 미각까지 다 써서 오감을 다 쓰는 활동이라서 중요한데,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되게 현재 존재한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막 머리가 복잡하시거나 그러실 때 뭐 산책을 하시거나 바람을 쐬시거나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현재로 돌아오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랬을 때 감각은 내가 현재에 존재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노력이라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좀 지금 여기를 사는 방법을 아는, 사실 뭐 애들보다 우리가 더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되게 중요한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진짜 좀 성장을 했다는, 내가 좀 자라서 더 이상 아침, 점심, 저녁을 부모한테 100%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주는 자긍심, 그런 게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이라고 테마를 적어봤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먹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미역국도 아니고 감자조림도 아니고 빵일까? 예쁘니까 그렇구나. 예, 그게 되게 크구나. 우리가 그냥 영양과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한식이 제일 좋은데도 빵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예쁜 걸 보는 거, 그게 주는 기쁨이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책에 안 나온 거 저희가 만든 거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희끼리는 이제 병아리빵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모닝빵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이렇게 하고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저 옥수수 2개 저거 넣어서 입을 만들고, 그리고 깨를 붙여가지고 저 눈을 치는데, 이게 만들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구워놓고 보면은 다 약간 표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저희가 만드는 거고, 이 오른쪽에 이거는 아이들이 위에 초코로 뭘 꾸미고 싶어 해서 저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리본. 정말 뭘 저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근데 이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저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모델이 돼주었습니다. 맛은 모닝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재미를 또 느꼈어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막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에 내가 집착을 할까? 그게 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주인이 돼서 뭐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면 억지로라도 하는데 주인이 돼서 뭘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주인이 돼서 뭘 하려면 그래서 연료가 필요하구나, 그 연료가 기쁨이구나, 그래서 난 이거에 되게 이렇게 좀 연연해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를 텐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를 어디서 얻을 건가, 그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기쁨과 삽질을 합리화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어른과 성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동화 작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아이가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애들이 보통 몇 살에 뭐 먹어?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너 몇 살에 뭐 먹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6살에 뭐 먹은 것 같고 7살에는 뭘 좋아했고 하더니 안 되겠어, 표로 그려야 되겠어 하더니 표로 그린 거야. 그래서 6살에는 요게 다 디테일해요. 이게 처음 먹은 거, 요건 좋아하는 음식, 간식, 음료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6살에는 처음 시금치를 먹었고, 7살에는 튀김 우동을 먹었고, 8살에 처음 먹은 거 떡볶이고 이렇게 적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적으면서 내가 예전에 나 이거 못 먹었었는데, 애들 요즘에 잘 먹는 거 저희 애들 콜라 잘 먹는데 옛날에 콜라를 매워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게 성장이구나,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내가 못 먹었었는데 그때는 입도 못 댔는데 이걸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이런 게 성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되게 반가웠는데, 어쩌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알지? 나의 성장의 어른인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하는 과정이 성장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난 겪을 만큼 겪었는데 그러면 뭐가 성장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쨌든 어린이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온 지 우리보다 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아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존재의 본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쁨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그런 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 한다는 거는 더 느끼고 어떻게 보면 더 기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혼자였으면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와 함께였기 때문에 더 느끼고 더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